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매 수요를 옥죄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각종 규제를 쏟아냈지만 현재로선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 관악구와 경기 광명, 대구, 광주 등 그간 주변 지역보다 부동산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관심이 덜했던 곳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에 대한 투기 점검에 나섰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강북 지역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에서 11여만 가구가 입주합니다. 최근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화하고 있는 충남과 경남 등의 지역에서는 이 기간 7천 가구 넘게 입주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물량 부담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이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부 부담을 높이고요. 또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강남과 또 일부 강북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주택 보유자는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꼭 명확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2128-8560, 서울 전화 2128-8560.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죠. UNS 하우징 유재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지금 서울 집값이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시장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규제보다는 호재에 훨씬 더 민감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호재가 쏟아지는 곳에는 많은 규제를 쏟아내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또 규제 패러독스, 규제 역설이죠. 정부가 찍는 곳, 정부가 규제하는 곳,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곳은 더 올라간다라는 규제 패러독스를 계속
우리가 학습 효과로서 경험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친절하고 재밌게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의 집값 상승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대대적인 정부 합동 현장 점검, 이게 또 무색할 정도로 이 서울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대표님, 이 서울 부동산 상승에 따른 투자 전략을 오늘 점검해 주신다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요럴 때 한번 체크를 또 해봐야 네.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요. 자, 제가 오늘 서울 부동산 이제 상승세에 따른 이제 유형별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이런 제목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전 같으면 제가 제목을 뽑을 때 강남, 강북 부동산 모두 상승세 이랬을 텐데 제가 오늘은 앞에다가 강북을 붙였습니다. 네. 최근에 강북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게 이렇게 텍스트에도 표현이 될 정도로 강북, 강남 부동산이 모두 상승세.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흐름은 뭐냐면 25개 자치구 전체가 다 들썩들썩한다는 이런 것들이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 강북의 부동산 트리거, 방아쇠를 당긴 분이 있죠. 바로 박원순. 최근에 김현미 장관 예전에 그 규제 때문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름 자, 박원순일 텐데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제 쏟아내는 말마다 이번에 이제 삼양동 쪽에 그 옥탑방 생활을 이제 하고 나오면서 강북을 우선 개발하겠다. 강북을 통개발하겠다. 결국은 서울 전체를 균형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데자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참여정부 때 있었던 국가균형개발,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뜻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 있는 땅값들을 모두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지방의 땅값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또 서울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이런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서울이 그렇다 이렇게 강북발이긴 하지만 결국은 강남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나비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강북 쪽이 어떤 형국이냐면요. 새 아파트가 끌고, 그렇죠. 지금 뉴타운 쪽에 어마어마한 그 새 아파트들, 더더구나 대부분이 다 브랜드 아파트들, 자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프로지오 이런 어떤 대단히 아파트면서 또 거기에 이제 그 들어오는 것들이 다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북 쪽의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강남 쪽이 재건축이라고 하면 강북 쪽은 재개발, 그러니까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이런 것들 아직도 재개발들이 뉴타운들도 많이 남아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용 성광 쪽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는 새 아파트가 끌어주고 또 그 재개발 쪽이 또 밀어주는 이런 쌍두마치로 또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강남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결국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에 있는 84제곱미터가 29억 5천만 원 이제 실거래가가 떴죠. 자, 그러면 결국 33평이 29억 5천만 원이고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31억, 32억까지 지금 되고 있으니까 1억 원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거고요. 자, 또 하나는 59제곱미터 24평 같은 경우에는 이미 25억을 넘어섰습니다. 결국은 서울에서 결국 평당 3.3제곱미터 평당 1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쪽에서. 자, 여기에다가 바로 그 위에 있는 잠원동 같은 경우에도 신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억 3천을 찍었거든요. 그 24평이.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평당 1억 원 시대 대부분이 지금 평당 1억 원 클럽에 곧 가입할 걸로 보여주고요.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강북, 강남 모두가 진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이런 이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추적을 해보면 일단은 공급 가뭄이라는 거죠. 엄청난 규제책들. 첫 번째가 이거죠. 자,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지금 2주택자인 경우에는 57.2%, 3주택자인 경우에는 68.2%. 그러니까 10억의 차익이 남아도 6억 8,200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갈아타기 자체가 불가하다는 거죠. 결국 예전에는 다주택자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갈아타면서
그 안에서 매물이 공급됐다라면 결국은 1주택자들은 매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갈아타기를 못하면서 결국은 완전히 매물 자체가 경직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세금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대부분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많이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짧아도 4년, 5년, 길면 8년, 10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 공급이 될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장기 보유를 일반화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양쪽을 다 막아버리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 가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수요 쪽은 어떨까요? 지금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서울을 지나서 지금 지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지방의 뭉칫돈들조차 지방에서 머물지 않고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모이고 있는, 결국 전국에서 전부 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형국 속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당 1억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유형별로 좀 성공투자 전략을 짜볼 수 있을까요? 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이 없다. 서울 중심권 안에서 청약시장, 이번 하반기에도 청약시장 서울 중심권 안에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반드시 이번에 내 집 마련 한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집이 한 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갈아타기를 그런데 하는데 다운 갈아타기, 그러니까 내가 33평형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약간 평형대를 좀 줄여서, 약간 외곽 쪽에 있다 그러면 평형대를 좀 줄여서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한번 갈아타 보는 것 전략도 한번 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서울 중심권 안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일단 버티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고요. 여기에다가 수익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수익형도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수익형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쪽에 초소형 주택 쪽으로 공략을 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집값 상승폭이 지금 7주 연속 확대 중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도 가격은 상승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더 자세한 내용을 또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다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뭐 또 아무래도 서울 안에서도 우리가 지역별로 뭐 강북이면 강북, 또 강남이면 강남 이런 쪽에 또 투자 전략들을 좀 짤 필요가 있고요. 또 더더구나 지금 서울 중심권 안에서는 주택임대사업 쪽이 정말 뭐 절세도 뭐 대단하죠. 뭐 양도세 100% 깎아주죠. 뭐 또 그 재산세, 뭐 취득세 다 100% 감면해주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엄청난 정말 열기를 지나 정말 뭐 광풍이 날 정도로 엄청 뜨거운데요. 제가 그래서 주택임대사업 무료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20대, 30대 직장인분들도 많이 오셔서 제가 화요일 날, 평일 날입니다. 저녁에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건물주로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내가 꼬박꼬박 내 월급 외에도 그런 월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지 그런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더더구나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가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들어와도 큰 차이가 없다라면 수익형 부동산들은 그런 어떤 비밀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비밀들 다 방출해드립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 요거는 이제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니까 제가 그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 하고 있고요. 제가 역삼역 쪽에서 하고 있는데 뭐 두 개 다 제가 직접 다 강의를 합니다. 강의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근데 꼭 예약 전화를 남기셔야, 그리고 또 방송 끝나고도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꼭 남겨주셔야 헛걸음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라고 평일 저녁에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주말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라는 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재승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승 대표님의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금도선이라 불리는 9호선 중 급행이 지나가는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삼성동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해 직장인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논현동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도 모두 풍부한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바로 논현동 먹자골목입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상권인 강남역 상권도 인접해 있습니다. 너비 50m, 왕복 10차선의 강남대로의 상권은 일일 유동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논현동은 유명 인사부터 대기업까지 부동산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영동대로 지하통합개발, 롯데칠성부지 개발이라는 강남권 대형 호재까지 있어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선택처로 주목받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오늘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강남구인데요. 그중에서 논현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전반적인 정보 한번 그리고 알아보고 건물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하죠. 네, 강남 집값이 24평이 20억을 넘었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네. 예. 사실 일단 강남에 내가 방 2개짜리 집을 마련한다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게감이 사실은 대단한 거죠. 사실 이제 강남에서 20평대가 이제 25억을 넘어섰으니까요. 이제 평당 1억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 대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쪽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강남 한복판이죠. 네, 9호선 급행이선은 신논현역, 여기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 본 매물이 바로 그런 24평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방 2개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바로 투베드룸 구조라는 거. 자, 그런데 금액대가 그렇죠. 3억 9,900만 원, 4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아니면은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 조감도가 되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강남 한복판에서도 200평짜리 아주 큰 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종 일반 주거 안에 있는 것들이 한 50평, 60평 정도 작거든요. 근데 200평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2개 동에 39세대 대단지로 들어가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남의 한 가운데입니다. 지금 9호선, 그것도 급행이 서는 곳, 신논현역의 역세권입니다. 내년 3월 달이면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층수도 좋아요. 6층 중에서 5층까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투베드룸이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에어컨도 2대가 들어간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현동 입지적인 여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으면서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그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일단은 이제 9호선 급행이 서는 건 지금 현재 지나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신분당선이 지금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착공을 해서 지금 그 강남역 쪽을 가면 이제 들썩들썩한 게 바로 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그 신분당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논현역은 9호선 급행이 서는 것도 대단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신분당선까지 들어오게 되는 이런 더블 역세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가 왼쪽으로는 서초도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종 일반 주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종상향시키면서 그쪽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확대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그렇죠. 지금 삼성역 쪽으로 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이 다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가운데에 바로 신논현역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신분당선 축이 강남의 이제 4차 산업벨트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출발하는 것이 광교 쪽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경기도청이 들어가는 곳이죠. 광교에서 판교도 지금 4차 산업의 IT 쪽의 핵심이잖아요. 여기에서 두 정거장을 올라오면 양재 시민의 숲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양재 시민의 숲역 여기에 양재 R&CD 특구라고 해서 이제 강남 한복판에 한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어떤 그 산업단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정거장을 올라오면 바로 강남역이 되겠고요. 이 강남역에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강남역에서 한 정거장을 가면 바로 신논현역이고 신논현역에서 이제 논현역 그다음에 바로 신사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2022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당선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네, 사실 뭐 그 박원순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게 지금 용산 마스터 플랜 때문에 그렇고 지금 뭐 단군 일의 최대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용산 마스터 플랜이 지금 진행이 되고 나면 결국은 용산에서 강남 한복판으로 해서 결국 판교, 광교까지 이어지는 바로 4차 산업의 완전한 핵심 벨트가 되는 게 신분당선인데 바로 강남 한복판에 지금 신논현역 바로 거기에 이제 신분당선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금팩 타고 한 정거장이 신논현역이 되겠고 여기서 두 정거장 가면 봉은사역 그렇죠.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원 통합개발이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그 사이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은사교에 딱 두 정거장이거든요. 결국은 신논현역이라는 곳이요. 이렇게 가로축으로는 지금 9호선 급행들이 줄줄이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세로축으로는 지금 이렇게 신분당선이 완전히 지금 그 4차 산업 벨트를 형성하고 바로 거기 더블 역세권 강남 한복판 중심안 거기에서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본 매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황금라인 9호선 중에서도 급행이 서는 곳이죠. 순도가 더 높아요. 여기에다가 신분당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니까 이 더블 역세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논현역 내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엄청나죠. 여기 지금 논현 먹자거리 그리고 강남대로 상권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놀러 오는 사람도 일하러 오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 사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만 한번 요약을 따로 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쭉 말씀드렸죠. 여기는 황금 입지를 지나서 제가 볼 땐 다이아몬드 입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입지인데요. 그 다이아몬드 입지 안에서도 우리가 강남에는 땅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이유가 대지 지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도 대지 지분이 무려 4.78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집을 사는 것도 집을 사는 거죠. 땅을 한 5평 사는 이런 토지 투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이제 신분당선 연장 개통하면 당연히 높은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남에 지금 24평형이 25억, 평당 1억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투베드룸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 꼭 확인하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황금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입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가격은 다이아몬드처럼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다이아몬드처럼 너무 비싸면 우리가 투자가 어렵겠죠. 뭐 정말 25억 이렇게 하면 못할 텐데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3억 9천 이제 900만 원이라는 네, 아주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이죠. 투베드룸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3억 5천만 원까지 전세가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강남 한복판에 내가 땅을 한 5평 정도 그것도 투베드룸을 사면서 4,9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수익형으로도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거기다가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유재승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상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있는 영등포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에서부터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등포는 서울 내에서도 1인 가구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풍부한 수요층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대형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영등포역 대로변을 따라 다양한 상가들이 형성돼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 마트, 그리고 타임스퀘어 등이 자리하고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영등포 오피스텔의 경우 바로 이 대로변 인근에 지어질 예정으로 영등포 상권의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는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와도 가까이 있어 차량 및 버스를 통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하며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인데요. 발달된 상권지의 역세권 오피스텔이자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지닌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직장인분들이 참 많이 찾는 곳이죠.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와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곳인가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금 이제 영등포 쪽 뭐 들썩들썩하죠 여기도. 네. 여의도 이제 마스터 플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굉장히 이제 가까운 위치인데요. 결국 지금 뭐 영등포 역에서 이제 도보 5분 거리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역은 이제 신길역이 되겠습니다. 신길역 같은 경우도 1호선하고 이제 5호선하고 이제 더블 역세권. 뭐 여의도까지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여의도도 뭐 9호선이 갔지만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또 2, 3분 거리. 그러니까 아주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등포 안에서도 핵심 입지가 되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 2020년 이제 8월 준공이다 보니까 영등포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발달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계약금만 내놓고 2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또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매물이 또 특징이요. 이렇게 아주 대단히, 그러니까 310세대 대단위로 지어지고 있는 오피스텔. 앞쪽에는 이렇게 또 영등포 공원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조망을 내가 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영등포역 역세권이라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020년 8월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원룸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바로 앞에 지금 영등포 공원까지 보인다는 사실은 이 점은 여러분들 큰 장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추천 포인트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워낙에 영등포도 요즘에 핫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일단 2014년에 영등포가 이제 3대도심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영등포가 뜨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올해 여의도 이제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면서 결국은 영등포가 그냥 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신안산선이 이제 9월 이제 다음 달 이제 착공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시흥 안산을 이제 거쳐서 광명으로서 이제 영등포까지 오는 이제 10호선이죠. 이것이 이제 되고 나면 결국 2023년이면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호선하고 이제 KTX가 있으면서 여기에다 10호선 신안산선까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라는 거죠. 또 신길역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그쪽에 5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정말 쿼드러플이 되는 데다가 9호선 뭐 여의도도 가까우니까요. 뭐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입지가 되겠고요. 자, 일단 영등포 유타운하고 신길 유타운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영등포역, 그렇죠. 이쪽이 지금 타임스퀘어가 있는 이쪽이 지금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 이미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위에 영등포 유타운하고 바로 아래쪽의 신길 유타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바로 제일 가까운 역이 또 이제 신길역 1호선, 5호선이 되겠고 영등포에서 제일 가까운 여의도, 그렇죠. 본 매물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데 여의도까지 정말 한 500m가 되지 않거든요. 좀 걸어서 다닐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여의도, 영등포 유타운, 영등포역, 신길 유타운 가장 한가운데 가장 그 핵심 지역에 본 매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역, 신길역, 뭐 여의도, 여기에 뭐 신안산선까지 어딜 골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지금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 이 든든한 친구들을 양쪽에 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입지가 얼마나 뛰어난지 앞으로가 이 개발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좀 되시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핵심만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이제 역세권, 그러니까 역에서 얼마나 가까우냐가 중요하죠. 영등포역, 신길역, 여의도 역대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가 물레 쪽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1, 2인 가구들의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영등포하고 여의도 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점들이 이렇게나 지금 많이 깔려 있는데 여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지금 여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영등포도 너무 이제 뜨거운 몸값을 받다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자, 2억 이제 중반대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긴 기회가 있습니다. 1억 9,800만 원인데요. 전세가 한 1억 8,500까지 예상이 되다 보니까 1,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5만 원까지 높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등포구, 영등포 등의 오피스텔까지 만나봤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게 된다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보는 증문즉답 상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방에 거주하는 시청자입니다. 현지 부동산을 정리해서 서울에 투자하고 싶은데요.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자,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시청자님께서 서울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계신데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지금 재료는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이제 꽤 많으시죠. 지방에 계시면서도 뭐 서울 쪽이 뭐 워낙 또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서울 쪽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 차라리 서울 쪽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내가 주거하는 곳하고 투자하는 곳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곳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동일 수급권 또는 똑같은 투자 금액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또 다른 쪽에서 있는 기회비용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생각이 일단은 맞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뭐 아까 여러 가지 분석들을 했지만요.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사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많이 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라면요. 사실상 시중에 풀려있는 풍부한 유동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유효수요거든요. 결국은 돈이 있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자들 그러니까 뭉칫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적으로 지금 움직이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적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안전자산인 서울에 있는 부동산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처음부터 내가 뭐 10억, 20억짜리를 접근을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자, 이런 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수익형 부동산 쪽에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도 내가 지금 뭐 한 4천, 5천만 원을 가지고 또 뭐 중심권 안에도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작은 돈을 가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게 접근을 하지 말고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잘 아직 환경이 좀 낯설고 하니까 이럴 때는 소액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안쪽에서 내가 투자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조금 더 내공을 쌓아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이런 스텝 바이 스텝 이런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투자를 하시되 소액 투자로 먼저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 또 전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계속해서 저희 또 다음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91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길어요. 최근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계약금 또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환급 불가라고 하네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자, 대표님,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환급 불가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더 유리한 거 맞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 고민들 이제 많이 하시죠. 뭐 당장 이제 들어오는 돈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도 내가 만약에 2억이라고 하면 2억에 대한 2천만 원 10% 달을 하는 게 아니라요. 건물분에 대한 거 일반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약 2억 정도 되면 건물분이 약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10% 그러니까 약 800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했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 85% 거의 뭐 100%짜리도 있지만 그거를 감면을 못 받죠. 그러면 이게 취득세 감면 받는 게 약 한 8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비슷비슷하죠. 자, 그렇지만 이 다음부터 지금 일반 임대사업자라면 내 세입자가 또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더 불편한 게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내 세입자가 전입신고도 할 수 있죠. 여기에다 재산세 100% 감면받죠. 양도세도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있죠. 여기에다가 또 뭐 내가 지금 합산 분리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혜택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느 한쪽만 보고 나서 이것이 좋다. 요렇게 접근하면 좀 어렵겠고요. 전체 다를 보고 접근하는 요런 습관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다른 혜택까지도 다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더 궁금한 점이 계속 있으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까지 필요하시다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재승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승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방이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8호선이 다니는 몽촌토성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3분도 안 되게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9호선 한성-백제역과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다중역세권 입지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방이동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녹지 공간도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초중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데요. 특히 바로 앞 방이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방이동인데요. 제1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가 준공되면서 상주 인구와 유도인구 모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근 문정동에 조성 중인 문정법조단지의 수혜도 예상되는 송파구 방이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이 강남권으로 와봤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의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송파구 방이동의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전반적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방이동 그러면 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냥 잠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잠실역까지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뭐 가장 가까운 역이 이제 몽촌 토성역이 될 텐데 여기에서도 이제 3분 거리지만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 운전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개통을 하는 이제 9호선 한성 백제역이 이제 본 매물 바로 앞에 생기기 때문에 네, 2, 3분 거리에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본 매물을 이렇게 보면 지금 바로 이제 여기 그 매물이 있다면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한성 백제역이 지금 바로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렇게 몽촌 토성역이 있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될 텐데 본 매물이 지금 그 한 90세대 정도로 아주 크게 아주 높게 올라가는데 지금 바로 앞에서 올림픽공원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다 이렇게 조망이 이제 되는 쪽에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아주 좋은 입지면서 전부 다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막힌 방이 없다라는 거. 네, 실제로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실제로 그 모델하우스 가봤는데 막힌 쪽이 없는 아주 그런 좋은 오피스텔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8호선 초역세권에다가 9호선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도로변에 지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탁 트인 곳인데요. 여기 안에서 이 올림픽공원까지 조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룸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TV나 뭐 전자레인지까지 뭐 모든 것들이 풀옵션으로 준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알아주시고 2020년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파구 방이동 오피스텔 몇 가지 추천 포인트 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그 잠실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일단은 뭐 투자 수요가 엄청나죠. 뭐 잠실주공 5단지가 사실은 강남 뭐 그 재건축 이쪽에 정말 그 뭐 대장주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잠실주공 5단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강남 부동산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또 뭐 한 19억 5천까지 또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늘 잠실 쪽은 투자 수요가 정말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여기에다가 잠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죠. 뭐 잠실 산다 그러면 좋은 데 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실수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투자 수요하고 실수요 이 쌍두마차가 다 견인하는
이런 쪽으로 오르게 돼 있거든요. 잠실이 바로 그런 곳이 되겠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 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잠실 제1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약 상주 인원 2만 명이 되는 대단히 업무단지고, 여기에 또 뭐 삼성 SDS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아주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이제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잠실 종합운동장에 또 생기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9호선 한성 백제역이 올 10월에 개통이 되는데요. 자,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여기 이제 잠실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잠깐 걸어가면 몽촌 토성역이 여기 있고, 지금 이제 한성 백제역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에 지금 이제 본 매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국제기류 복합지구까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자, 여기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미성, 크로바, 장미, 진주 이런 것들이 줄줄이 창창, 그렇죠. 한강 라인 쪽에서 이렇게 다 그 상업을 한, 그러니까 주상복합 형태로 지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잠실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완성되고 나서 그런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데, 잠실이 또 중요한 거는 바로 한강이 너무나 가깝다라는 거죠. 이런 잠실 한강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 주거냐 투자냐 이런 고민 많으실 텐데 여기 가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니, 투자하고 싶기도 하면서 살고 싶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치는 곳이라는 점. 지금 우리가 뭐 8호선 이미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9호선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2호선 잠실역에서도 멀지 않거든요. 게다가 바로 앞에 또 한강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은 뭐 너무나 좋다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투자 포인트만 좀 따로 떼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겠습니다. 뭐 잠실주공 5단지가 이렇게 갑자기 대장주가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잠실 광역 중심지 2030 서울 플랜 안에서 광역 중심지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층을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35층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50층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본 매물도 바로 이렇게 잠실 광역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잠실 관광특구 안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9호선 한성 백제역이 없었던 내 지하철이, 그것도 내 집 앞에 2, 3분 거리에, 그것도 부동산의 황금 라인인 9호선이 생기는 거 엄청난 일이죠. 이것이 이제 도보 이제 3분 초역세권이 되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국제기류 복합지구까지 다 완성되면, 잠실이 다 완성되면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송파구 방이도 그러니까 잠실 쪽에 지금 9호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는데, 아니 지금 실투자금이 1,000만 원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싸네요. 자, 일단 뭐 그 본 매물 바로 앞에 이제 파크류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11평짜리 원룸이요. 8억 1,500의 실거래가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본 매물은 1억 7,600만 원인데요. 전세 당연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1억 7천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6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높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해동의 오피스텔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내용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서울전화 2128-8560, 서울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유재승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승 대표님의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천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강동역인데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같은 라인인 길동역과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탄탄한 배우 수요를 지냈으며 유동인구 또한 풍부하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번에 조금만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바로 이 강동구 천호동으로 떠나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인데 일단 전반적인 개요 정보 그리고 건물 특징 잠깐 알아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강남 4구, 네, 강동구. 그 안에서도 강동구의 핵심이 바로 강동역인데요. 이 강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인데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실제 사진이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아주 예쁜 이런 오피스텔이 되겠는데 1.5룸, 그러니까 방이 하나 따로 있고 거실 겸 주방이 있는, 사실 소득이 좀 높아지면 이렇게 방과 거실,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바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공간활용 뛰어난 이 불리형 원룸 1.5룸 구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달이면 여러분이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 좀 더 세세한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뭐 강동역 도보 5분 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9호선 보훈병원 압력이 이제 올 10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본매물 바로 앞에 이제 들어서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강동, 또 상일, 고덕, 업무단지, 지금 강동 쪽에도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강동역이 위치고, 지금 강동구 안에서 이렇게 천호 유타운이 들어오는 천호역, 강동역, 이쪽에 있는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위치죠. 자, 잠실역에서 뭐 세정거장이니까 바로 뭐 잠실생활권이다, 강남생활권이다, 강남 4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9호선 보훈병원 압력이 바로 내 집 앞에 들어온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4구로 꼽히고 있는 강동구, 그중에 천호동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핵심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네, 바로 본 매물의 입지인데요. 자, 강동구 안에, 그것도 2030 서울플랜 강동구 핵심 지역인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안에 준주거 지역, 토지 가치가 높은 준주거 지역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 와, 여기도 만만치 않게 가격 메리트가 대단합니다. 가격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원룸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원룸 아니고요. 방 하나 있고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투룸이죠. 그러니까 방 하나 있고 거실, 주방이 따로 있는 그런 1.5룸 분리형 구조라는 거. 그런데 금액대가 1억 6,900만 원인데요. 1억 6천까지 전세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900만 원이라는 소액이 가능한데, 또 그 건축주 쪽에서 취득세를 한 300 정도 지원해줘 실제는 약 600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쯤에서 뭐 다시 한번 무료 세미나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뭐 방송을 이렇게 해도 늘 네, 주택임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매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정말 광역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평일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요.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에서 정말 주말을 이용해서 오실 수 있도록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도 또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고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서울 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 참여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